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베트남 현재 어떤 관광 실태나 또 지금 뭔가 한국 분들이 또 잘못 투자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베트남 현재 경제 실정과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광 실태, 그리고 요즘 베트남 경기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현지 실시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잠시 이제 동영상을 또 켰습니다. 오늘은 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베트남에 대해서 현재 베트남 서민 경기, 또 두 번째로는 베트남 관광 현재의 실태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6, 7월에 잠깐 이렇게 몰렸던 뭐 이게 다시 또 경기나 베트남의 어떤 이런 관광 실태가 예전의 실태로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급변하게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6월달, 7월달의 어떤 그런 경기 실태, 그런 걸 말씀드리고, 네 번째로는 베트남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, 다시 이제는 팬데믹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으로 또 어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관광의 문을 개방하는 이 시점에 베트남에 다시 또 다른 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든가 또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, 동영상을 찍겠습니다. 자, 첫째는 현재 베트남의 서민 경기,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 3월달부터 어떤 이제는 국구를 개방하고 어떤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6월달부터라고 보시면 돼요. 어느 이제는 베트남을 입국하는데 어떤 이제는 불편한 서류가 없어지고 또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베트남의 어떤 그런 실정에 맞춰서 좀 뭐라 그럴까, 예전처럼 여권하고 비행기 리턴 티켓만 있으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6월달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6월달부터의 어떤 그런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. 막 사람들이 다시 뭐 밀밀듯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 같고,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. 서민들의 물가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. 2년 동안 좀 어떤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막무가내 식의 어떤 이런 차단, 샷다운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아주 폐폭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90%가 농경사회에 있던 어떤 그런 나라에서 서민들이 90%인 이런 나라에서 2년을 넘게 막무가내로 샷다운을 내렸으니 경기가 돌아가겠습니까? 서민들의 삶이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예전에 평상시대로 뭐 자연스럽게 뭐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서민 경제 지금 말이 아닙니다. 예. 물론 이 나라가 굶어 죽을 일은 없고 얼어 죽을 일은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서민들의 생활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후퇴한 상황이에요. 저 멀리 이제 후퇴했다고 봐야 되고,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가 뒤로 점점 밀려간다. 예. 더군다나 또 탈중국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탈베트남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고, 또 투자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피부로 느끼는 서민 경제는. 그리고 두 번째, 베트남이 이제는 문을 갖다가 활짝 개방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를 많이 시키겠다. 그리고 모든 뭐 격리도 해소시키고 모든 예전처럼 6월달부터 예전처럼 비행기 티켓화가 리턴 티켓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패스포드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제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, 외국인들이.
제가 사진에도 많이 올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공항을 갔다가 매일 한 달에 한 3번 내지 5번을 갔다 와더라도 그 베트남의 공항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. 공항이 텅텅 벼 있고 썰렁합니다. 그런 사진들도 제가 이제 많이 올려놨었는데, 실질적으로 공항을 가보면 그 비행기가 그 도착하는 시간, 뭐 그때만 조금 빠글빠글하고 되게 한산해요. 썰렁하다만 아주 썰렁할 정도입니다. 그 이후로는.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, 그 중에서도 그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떤 그런 베트남이 한국인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졌고, 예. 한국인을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베트남에서 뭐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은 벌써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코로나 때 어떤 우리 한국에게 했던 어떤 그런 게 지금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, 관광객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확 떠벌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물을 개봉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베트남 그 관광부나 이런 쪽에서도 막 홍보도 하고 뭐 한국인을 위해서 뭐 저쪽 뭐 많은 행사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그런 게 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또 그러고 6, 7월 달, 6월 달, 7월 달에 어디 관광지나 뭐 다낭시라든가 어떤 낮장이라든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 그 다낭시 쪽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. 바글바글하게. 그거는 왜 그러냐?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?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와,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단체로 오고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뭐 이렇게 막 휴양지나 이런 데로 오는 게, 이거 경기가 이래도 살아나나 보다. 외국인들 뭐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. 6월달, 7월달이 1년 중에 얘네들의 어린이 방학 기간이에요. 방학이 껴있다 보니까 그때 1년을 갖다가 참고 참았다가 돈을 모아서 아이들 방학 때를 맞춰서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온 가족 또는 이런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버스나 차량을 대절해서 이렇게 휴양지로 이런 데로 놀러 오는 겁니다. 애들 방학에 맞춰서 애들하고 같이 오려고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휴양지나 붕따오라든가 다낭이라든가 낮장이라든가 그 외에 뭐 이렇게 상간 달라 이런 휴양소나 이런 데서 그 기간 동안 6월달, 7월달, 8월달 이때까지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. 근데 자세히 한번 그 현지나 이런 그런 관광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예. 보이는 거는 단체로 온 가족 일단이 아니면 그 많은 그 인구수를 자랑하는 그런 집단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온 어떤 이런 휴양지 베트남인들, 현지인들의 그런 모습이 다양하게 보였지, 정작 외국 돈벌이가 되는 외국인이나 이런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이 뭐 다시 살아나고 북적거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외국 관광객은 지금 거의 뭐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고 이제는 지금 애들 방학이 다시 이제는 8월 달에 다시 방학이 끝나고 애들이 학교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는 지금 모든 관광지나 뭐 이런 데서 이제는 자국민들이 이제 어떤 그런 또 휴가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썰렁하다. 진짜 헝합니다. 휑해요. 예. 휑하고 지금 또 9월 달에 추석이 있죠. 우리나라하고 얘네에서 떼시라고 해갖고 저희 나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뭐 한 달에서 많게는 2~3달까지 얘네들이 떼을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, 그러니까 휴일이 별로 없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이때가 가장 큰 베트남에서도 명절입니다. 추석이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떤 놈은
때 명절을 추석을 갖다가 세기 위해서 또 지금 많이 지금 혈육들을 서민들이 졸라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관광지나 어떤 이런 데서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. 외국 관광객들이 진짜 보이지 않습니다. 예. 찾기 힘들 정도로, 예,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한국에서 이제 떠났다가 다낭에서 잠깐 뭐 빚을 보고 뭐 여행 사업을 했던 또 가이드를 했던 그런 분들이 다 떠났다가 뭐 다시 뭐 다낭으로 예전처럼 몰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또 그런 일부 가이드들이 다시 뭐 다낭이나 낮장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참 그분들 한국 사람들 뭔가 착각을 하십니다. 옛날처럼 막 돌아올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. 막상 지금의 그 다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시 또 뭐 어떤 예전에 그런 걸 갖다가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분 실질적으로 지금 6월달, 7월달, 8월달 지금 아마 크게 이게 옛날처럼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? 어떤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. 분명히. 예. 그 정도로 심각해요. 그러니까 뭐 다낭으로 해서 지금 뭐 가이드에서 여행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전 같지 않다는 거. 지금 피부를 아마 미리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뭐 가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. 예전 같지 않고 좀 뭔가 이게 심각하다? 어떤 그런 거. 또 다낭시에서는 지금 관광으로 해서 주수입을 올렸던 그런 지역도시인데 지금 다낭시의 경제 어떤 흐름이나 어떤 지역 그 경제 발전 도움이 없어서 지금 뭐 허덕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지역 재정비가 지금 거의 뭐 바닥 상태랍니다.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뭔가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예. 그리고 네 번째로 6, 7월 달에 어떤 이런 2년 동안 우리가 못 갔던 어떤 베트남의 어떤 그런 그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6월 달,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. 한국인들이 그렇게 빠져나갔던 손님들이 그분들은 일시적인 거예요. 일시적으로 이제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셨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분, 기타 뭐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시 어떤 그런 게 이제는 개방이 되면서 국경이 개방이 되면서 자유롭게 개방이 되고 자유로운 왕래가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상황에서 6,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베트남이 확 뜨고 뭐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어갖고 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뭐 절대 하지 마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지에서 이렇게 제 코로나 때도 저는 한국을 안 갔습니다. 여기서 1, 2차까지 다 백신 맞고 3차까지도 맞고 4차까지도 뭐 이렇게 뭐 맞으라고 홍보가 오는데 4차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먼저 아무튼 뭐 투자를 갖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지금 모든 게 지금 뭐 예전처럼 뭐 포화 상태로 막 들어와서 뭐 방을 얻고 뭐 고급 주택을 얻고 이런 거는 지금 아파트나 뭐 상가들이 지금 남아도는 상태예요. 그런 거는 뭡니까?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, 아직까지는. 지금 호치민 일본이나 시내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문 닫아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, 그 일본의 그 시끌벅적하고 막 번화했던 그런 상가들이 아직도 문을 안 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만큼 거품이 낀 그런 가격에 다시 또 지금 시점에서 연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겠지만은 그만한 아직 회생 기력이 없어요. 그만한 돈을 다시 또 주고 들어갈 만한 그런 기력이, 그리고 또 불안하고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? 가게세라도 제대로 낼 수 있을까? 그 거품 낀 그 비싼 그 일군의 그런 임대 비용,
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고, 또 일부 6, 7월 달에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했었던 분들이 이제는 급하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또 급하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때문에 약간의 이제 부동산 경기도 뭐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, 그분들이 다시 와서 뭐 살집을 구하고 뭐 어떤 임대한 주택을 갖다가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경제 위쪽 뭐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베트남 장민들은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밀밀히 들어오고 또 갑자기 뭐 경기가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인데,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. 그때는 6, 7월 달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고, 지금 상황에서 지금 7월 달, 8월 달 이런 상황을 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분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 외적인 사람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도 지금 텅텅 비어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. 임대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임대를 갖다가 비싸게 두고 살았던 그런 뭐 빈홈이라든가 뭐 선라이즈라든가 어떤 그런 한국인이 주로 몰려 살고, 외국인들이 꼭 한국인들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몰려 살았던 그런 고급 풀옵션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들이 지금 거의 뭐 통통 비어 있습니다. 비어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다 보는데도 얘네들은 이제는 가격은 예전보다는 싸졌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태도 아니고, 이제 공급이 딸리지도 않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과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빈 집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들도 많고, 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지금 어떤 비싼 그 이자를, 은행 이자를 못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판매를 하겠다고 집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고 땅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베트남으로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,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탈베트남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, 일부 안 빠져나갔던 그런 협력업체들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멈춘 상태예요. 왜? 그 코로나 때 어떤 공산주의,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이런 대기업들도 뒤고 워낙에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했던 이런 베트남에 투자했던 걸 갖다가 다른 아시아 쪽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투자라든가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의 베트남의 경제는 예전 같지가 않고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일부 대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빠지는 상태에 있고, 지금 나름 뭐라 그럴까,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또 베트남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투자국가, 예전처럼 뭐 기회의 땅이다, 기회의 나라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던 어떤 그런 투자도 이제는 다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분산 투자해서 빠지는 상태고, 지금은 거의 뭐 탈베트남 그런 상태로 지금 빠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갖고, 지금 뭐 베트남에 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또 뭔가 뭐 저기 하셨던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고, 또 내가 좀 투자했던 어떤 그런 거는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처분을 하시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아마 더 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.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짧게 뭐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